고요한 새벽, 마음의 창문을 가만히 열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의 남은 세월을 더욱 값지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비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혹시 이런 생각에 잠겨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지금껏 먹어온 이 음식들이 과연 내 몸에 진정으로 이루었던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또는 나이가 들면 소화불량, 늘어나는 피로감, 그리고 혈압 걱정까지 이 모든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요.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곧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우리의 건강한 오늘을 만들며 나아가 우리의 찬란한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음식, 단 한 가지 음식만이라도 지혜롭게 줄이거나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수명을 10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현명하고 실천 가능한 식습관 개선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지혜로운 길을 천천히 찾아 떠나볼까요? 결코 늦었다고 체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와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우리 앞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이 가득한 삶이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새로운 길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몸의 수명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주범인 음식들은 과연 무엇인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이 질문에 대해 놀랍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로운 음식들의 중심에는 바로 설탕과 가공육이라는 두 가지 주범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이 두 가지 음식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두 가지 음식을 식탁에서 완전히 배제하거나 줄이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음식들이 우리 건강에 그토록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탕은 마치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처럼 우리 일상의 아주 깊숙한 곳곳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에 듬뿍 들어가는 각설탕, 식사 후 빼놓을 수 없는 달콤한 디저트, 혹은 나른하고 피곤한 오후에 찾는 달콤한 간식에 이르기까지 설탕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 뒤에는 심장병과 당뇨병이라는 치명적인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이는 곧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코크림빵이나 달콤함이 극대화된 탄산음료는 우리 혈관,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목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의 해로움은 단지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치아 손상과 골밀도 감소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그 해로움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저 무심코 마시는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우리 몸의 건강을 이토록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력한 주범인 가공육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며 간편함과 맛으로 유혹하는 가공육은 그 편리함과 미각적 즐거움만큼이나 건강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가공육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다량의 나트륨과 인공 보존료, 그리고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성분들은 우리의 혈압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며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암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컵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 또한 매우 높은 나트륨 함량으로 인해 고혈압, 신체 부종, 그리고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튀긴 음식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고온에서 기름에 튀겨진 음식은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다량 생성하여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는 곧 노화를 가속화하며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이 외에도 알코올은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심장질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은 미각이 감퇴하는 경향이 있어 음식을 더 짜게 먹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아찌나 젓갈과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짠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블링이 과하게 많은 고기, 즉 동물성 포화, 지방이 다량 함유된 음식은 우리 몸의 림프순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각종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냉동 가공식품 또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덜 익힌 음식, 특히 날 계란이나 제대로 익히지 않은 육류는 식중독의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사탕이나 캐러멜, 그리고 찹쌀떡처럼 끈적하거나 딱딱한 질감을 가진 음식들은 자칫 질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어르신들의 경우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해로운 음식들을 우리의 식단에서 조금만 줄이거나 현명하게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리 몸에는 과연 어떤 놀랍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며 온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더욱 활기찬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면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기적과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 개선이 단순히 이론적인 상상이나 바람직한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와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는 식습관 개선이 우리의 기대 수명에 얼마나 놀랍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트웰 가이드 EATWELL 가이드라는 영국 국민을 위한 건강한 식단 지침을 꾸준히 따랐을 때 심지어 70세 이상의 시니어들도 평균적으로 3년에서 최대 4년까지의 수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흔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지혜로운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앞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켜줍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아는 한 분의 실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께서는 평생을 단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달콤한 믹스 커피를 2잔씩 꼭 드셨고, 점심 식사 후에는 빵과 함께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음료를 즐겨 드시는 것이 할머니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미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지만 딱히 식단 조절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이전보다 훨씬 좋지 않게 나오자 할머니께서는 큰 충격과 걱정에 휩싸이셨습니다. 가족들의 간곡한 권유와 스스로의 결심으로 김할머니는 식단 개선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다고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달콤한 간식들을 갑자기 끊어내는 것이 마치 약을 끊는 듯한 금단 현상처럼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던 믹스 커피 대신 따뜻하고 향긋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사탕이나 빵 대신 제철에 나는 작은 토마토 몇 알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계란을 드셨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던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반찬 대신 담백하고 영양가 높은 두부나 신선한 생선을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할머니의 몸에는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하시고 기력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내 몸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체험하니 정말 잘했다는 뿌듯한 생각이 든다고 저에게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식습관 개선은 단순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명 연장을 넘어 남아있는 세월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으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자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요. 이제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현명하고 실현 가능한 식습관 개선 루틴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 몸의 해로운 설탕 줄이기입니다. 달콤한 유혹은 뿌리치기 매우 힘들지만 우리의 작은 습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평소 즐겨 마시던 단 음료 대신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물이나 따뜻하고 향긋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거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순수한 물 본연의 맛과 다양한 차의 섬세한 향긋함을 오롯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식사 후에 입이 심심하거나 무언가 달콤한 것이 당길 때는 사탕이나 가공된 과자 대신 자연의 단맛을 머금은 제철 과일 한 조각이나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몇 알을 드셔보세요. 과일이 주는 자연스러운 단맛은 우리에게 건강한 만족감을 선사하고 견과류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불포화지 방산과 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탐스러운 오렌지 한 조각이나 달콤한 바나나 반 개, 혹은 고소한 호두 23알 정도면 충분히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찾던 설탕이 많이 든 디저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나 담백한 치즈 한 조각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꾸준히 쌓이고 모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건강에 놀랍고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둘째, 가공육 줄이기입니다. 햄이나 소시지는 간편하고 맛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육 대신 우리 몸에 이로운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해 보세요. 삶은 달걀, 신선한 두부, 다양한 생선, 그리고 닭가슴살 등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기찬 아침 식사에는 삶은 달걀 한두 개와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담백하게 구운 생선이나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저녁 식사로는 영양 만점 두부조림이나 구수한 콩비지찌개를 추천합니다. 가공육 대신 신선하고 자연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렌틸콩, 병아리콩 등 다양한 콩 종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버섯, 면역력 증진에 좋은 양파, 그리고 장, 건강에 유익한 피클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 등 다채로운 음식을 섭취하여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 구성법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필요로 합니다. 식단의 중심에는 통곡물 현미밥, 통밀빵 등 색깔별로 다양한 채소 브로콜리, 파프리카, 시금치, 당근 등 그리고 콩류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B12는 우리 신경 기능과 혈액,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므로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식단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B12 섭취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 섭취도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곡물, 현미, 다양한 채소, 그리고 과일 등을 통해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6잔에서 7잔 이상의 충분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 또한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물이 우리 생명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포화지 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참치, 그리고 아마씨 같은 식품들도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뇌 건강에도 매우 좋으니 식단에 자주 포함하여 섭취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세 끼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은 피하며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사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과일이나 유제품, 견과류 등으로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여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가능한 한 싱겁게 조리하고 소금 대신 다양한 천연향 신료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을 사용하여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씹는 것이 어렵거나 저작곤란 증상이 있다면 음식의 크기를 작게 썰거나 부드럽게 조리하고 때로는 다지거나 갈아서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과 지혜로운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건강한 변화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은 때때로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모든 단 음식을 완전히 끊겠다. 고 극단적으로 다짐하기보다는 오늘은 습관처럼 마시던 믹스 커피 한 잔 대신 향긋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볼까? 하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그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성공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고 모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건강에 놀랍도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식단 변화는 결코 고통스럽거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정성껏 만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즐기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세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건강하고 모범적인 식습관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교육이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요리하며 함께 건강한 식사를 즐기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식습관 개선에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이고 우리 엄마나 아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는구나. 나도 함께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가족들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느끼는 순간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복용하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용량이 줄어들거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고 예전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모임에 활기차게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 생생한 상상이 바로 여러분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유혹에 흔들리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의 작은 실수나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건강한 여정을 즐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식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숙면,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 활동 또한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세요. 밤에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에 충분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는 맞춤형 영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지혜로운 조언과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음식만 현명하게 줄이거나 끊어내도 1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하고 희망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주범인 설탕과 가공육의 섭취를 과감하게 줄이거나 현명하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곡물, 색깔별 다양한 채소, 콩류,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식단의 중심으로 삼아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하고 즐겁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결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소중한 약속과 지혜로운 실천만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더욱 건강하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이고 모여 훗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한 모든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식단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에 제가 늘 변함없이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